조국혁신당 주요 현안이 뭔지 저희가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은 뭐 민주당에서는 민생 회복이라든가 이런 데 민생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세빙선입니다. 정권의 조국 대표가 말씀하셨죠? 예, 윤석열 정권의 이 비리와 이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청산하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비리와 그 문제의 핵심에는 김건희가 있습니다. 최근에 명태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명태균하고 이렇게 국정에 관여한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런 정황들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이나 뭐 수사와 상관없이 김건희에 대한 수사와 재판, 수사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김건희에 대한 출국 금지를 저희는 촉구를 했고, 김건희 특검법도 저희는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민주당에도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좀 문제점이 한 2가지 정도 있는데요. 김건희 출국 금지를 얘기했습니다. 좀 너무 과도해요. 이거는 그냥 스토킹이라고 할 정도로 현재까지는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부인 신분이거든요. 현재 관저를 나와서 몰래 해외에 출국한다? 그걸 가정하고 출국 금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국 대표 수감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사면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국혁신당이 민생이나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세빙선이라는 명목으로 김건희 여사 건만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자체도 다 모든 의혹들이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제가 피해 입었는데요 하고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직접 한 게 없어요. 전부 다 민주당 아니면 조국혁신당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고소하거나 직접 고발한 사건들이거든요. 또 기존의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는 어떻습니까? 아니 도이치모터스도 최강욱 의원이 고발한 사건이죠. 그래서 무혐의 잘했냐고요. 지금 피해자가 나타나서 직접 고발한 사건입니까? 그 개미 투자자들이 다 피해 주가 입었잖아요. 조작을 그렇게 가정하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직 수사나 재판이 지금 아니, 이루어지지 공범들은 않았는데. 지금 유죄를 받았잖아요. 항소심까지. 그 공범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이 끝났나요? 아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 추정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특검으로 부분에 밝혀야 대해서도 된다고요. 근데 혐의와 관련돼서는 14개, 15개는 너무 과도하다는 겁니다. 줄여요. 기본적으로 너무 과도하고 특검법을 어떻게 또 발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민주당이 또 고르도록 야당이 고르도록 돼 있었어요.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야당이 고른 특검이라고 하면 차라리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하나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아니, 역으로 진짜 그거는 묻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김건희와 관련된 특검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찬성한 이유도 앞서서 비슷한 맥락인데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라든지 아니 문제 제기가 과도하게 저는 막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내에서는. 그런 면에서 많은 이 비판들을 국민들께서 하셨고 그것이 특검의 방법으로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다. 그럼 거기 또 저는 동의하지만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해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나중에라도 이 수사 절차, 나중에 재판 절차에 문제 제기가 또 된다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계속 정치적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이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같이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오히려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동의하고요. 저는 명태균 이슈만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명태균하고 그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이미 구속해서 수사도 하고 이제 재판도 열리고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수사가 미온적으로 처리되냐? 그렇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검 사안인지가 의문이고 지난 대선 때 명태균으로 인해서 뭔가 반칙이 있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선거 때는 돕겠다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도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까지 다 문제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지금 김웅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 자금을 유동규로부터 6억 원 받았다는 부분으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요. 지난 대선의 불법성을 따진다라고 하면 그 얘기는 왜 안 합니까? 아니 그 지금 공정하게 김용 그런 관련해서 부분에 대해서 김웅 관련해서 무슨 지금 김건희 여사 항상 지금 논점을 그렇게 만드셔요. 명태균 보고서에 이 얘기만 하셔야지. 이 얘기만. 아닙니다. 아니 저는 공정성 얘기하는 거예요. 여야 균형, 정치적 중립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태균 보고서에 김영선 그러니까 요것만 농촌에 집중해봐요. 지금 개입했잖아요. 저희가 10월 31일 날 공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육성이 나왔잖아요.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육성이 나왔어요. 이것도 부인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에서는. 근데 그 말 자체로 무슨 범죄 혐의가 지금 범죄 혐의가 확정됩니까? 있죠, 당연히. 아니, 그렇지 공천에 않죠. 어떻게 개입해요? 그 공천 개입한 걸로 박근혜를 기소한 게 아유, 그렇게 윤석열이었는데요. 따지면은
또 다른 거랑 비교하지 마시고 비명행사부터 따져봐야죠.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예, 돼요. 예, 예, 예. 의원님은 안 될 건 없죠. 네. 그렇게 이 쟁점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좀 정리하는 게 아니 필요하지.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 우리 것만 얘기를 하고 민주당 거는 김건희 자, 씨 관련해서 쟁점이 이거니까 이걸 얘기하자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협상에는 예, 의원 예, 예. 정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치를. 그 창원지검에서 지금 명태균 보고서 보시면 김건희, 윤석열 직접적인 정황들이 다 나왔는데 김건희 왜 소환 안 합니까? 지금 창원지검에서 그 수사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비특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수사 단서가 안 나왔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보고서를 보세요. 네. 정치인분들이 이제 소통이 잘 돼야지 또 국민들이 또 결국 편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야 대화합을 추구하는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사람씩 지목해서 그동안 못했던 질문 할 수 있는 시간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목하시고 답하시고 뭐 이렇게. 네. 예.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김영민 의원님이 그럼 네. 하실까요? 아, 저는 우리 김재석 의원님 질문할게요. 네. 좀 부드러운 거 준비했는데. 부드러운 거 하다가도 또 세게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재석 의원이 그날 계엄 선포 날 진짜 달려오셔가지고 같이 계엄을 해제한 저는 그 계엄 해제한 동지라고 진짜 부르고 싶은데 그 뒤에 12월 7일 날 탄핵 표결을 했을 때 그때 안 들어오셔서 아마 뭐 지역에서도 비판 엄청 많았을 겁니다. 네. 그때 심정 어땠어요? 이게 준비한 부드러운 질문이었어요? 네. 제가 뭐 돌아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을 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당시 기억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표결 전에 오전에 대통령께서 담화를 하셨거든요. 임기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거는 하야로 들렸을 겁니다. 대통령이 하야를 시사한 이상 대통령이 하야할 시간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에 표결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러나 제가 나흘 뒤 탄핵 찬성 입장으로 말씀을 다시 드린 것은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탄핵밖에 없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다시 돌아가더라도 대통령의 하야함으로써 공론 분열을 막을 수 있다면 욕을 먹더라도 저는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잘한 것 같은데요. 예예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 의원님 하실까요? 제가 할까요? 예. 그럼 우리 김용민 의원님께 네. 네, 도봉구의 선배님이시죠. 아 맞아요. 또 지연 무시 못하잖아요 우리. 예. 학연 정당연보다 더 높은 게 지연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카톡 검열 계속 하실 겁니까? 네. 분명히 말씀드리면 카톡 검열은 없습니다. 사전에 들여다보는 거 전혀 없고 저희들도 신고나 제보가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국민님도 똑같을 거예요.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허위 뉴스 지금 퍼뜨려요라고 하면 고발 자주 하시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이. 그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이건 저희도 할 수 있죠. 다만 그걸 조직적으로 하고 혐오 표현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을 안 할 수 없으니 그 부분은 하겠다. 검열이라고는 부인하셨지만 결국 이게 혐오 표현인지 허위 사실인지 이걸 누가 판단하는 거죠. 조직적, 혐오, 그리고 가짜 뉴스 아주 추상적인 개념들이거든요. 국민의힘이 판단할 때는 가짜 뉴스일 수 있고 민주당이 판단할 때는 가짜 뉴스가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조직적이지만 저쪽에서 보기엔 조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혐오 표현인지 아닌지는 주관적인 표현인데 이걸 판단하는 주체가 결국 민주당이고 야 이건 조직적이고 혐오적이고 가짜 뉴스니까 고발을 하겠다. 그러면 어느 국민이 마음 놓고 어떤 자신의 의견이나 사실에 관해서 카톡에서 주고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상의 검열 효과를 낳게 된다는 점에서 제가 그 비판을 한 네,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 잘못된 게 아니 민주당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고발을 하면 수사기관이 판단하죠. 다른 문제죠. 수사기관이 판단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을 그럼 하는 고발의 것이죠. 주체는 민주당이 될 테니까 네. 민간인이 예를 들면 정당으로부터 그리고 제일 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한다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큰 위협감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상 검열의 효과를 낳는다고 저희가 우려를 그런 표하는 것도 이제 것이죠. 표현의 자유를 줄수 그럼요. 있다는 네. 게.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 판단 기준을 민주당이 자의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진 않고 예를 들면 뭐 혐오 표현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혐오 표현으로 본다라는 당내에서 아니 당도 있지만 이 공감대가 있거든요. 우리 네네네. 사회에. 예. 제가 예, 좀 이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예. 싶은 게 지금 너무나 내란이 진압되지 않고 내란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이라든가 혐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카톡 검열이라는 잘못된 용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범죄를 저지르느냐 저지르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문제를 삼아서 더 이상은 이것이 그 허위 사실이 확산되고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내란과 관련한 선전선동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건 모두 다 동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검열이라는 표현이 그리고 왜 검열도 나왔냐면, 아닌데 검열을 네. 가지고 검열이라고 아니, 근데 하시는 검열이라는 얘기를 표현이 왜 하시는 나왔냐면 거죠. 콧고령에 있죠 검열이. 아니 민주당 의원님이 직접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신고를 기다리지 않겠다. 그리고 그거 찾아 나서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지금 아마 하셨고요. 개인 의견이실 거예요. 예, 그거는. 예. 그래서 자, 우리 주 의원님이 네, 저도 김 의원님께 선배님한테 안 하시고. 네. 예. 동네 북입니다 제가. 네, 네. 아니 저는 아까 그 민주파출소 얘기를 좀 네. 하고 싶은데 제가 여러 정당사나 여러 가지들을 봐도 대규모 정당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고발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아요. 국민은 상대로 고발하는 거는 말씀대로 조직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평범하게 댓글 단 국민, 카톡 나눈 국민 이런 국민들은 고발 대상에서 완전히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명백히 허위인 것을 저희가 반복적으로 이거 허위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카톡을 조직적으로 여기에 몇 개 뿌리세요, 여기에 언제까지 뿌리세요 이렇게 막 조직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고발을 하지 그거를 개인적으로 편하는 사람을 저희 고발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할 생각도 없고 오히려 반대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고발 같은 것들은 뭐 당연히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문제는 좀 같이 정화해서 네. 정치적으로 다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 고발도 좀 잘 취하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은정 의원님. 네. 아무도 안 물으셔가지고 좀 서운하네요. 예. 저는 주진우 의원한테 그러니까. 묻겠습니다. 예. 우리가 탄핵을 시킬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신 분이 있어요. 한동훈 대표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하면서 한동훈 체포 사살 이런 거 나와가지고 그분이 막 화나셔가지고 지금 그 친한계들이 탄핵 다 찬성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친한계라고 보도가 되던데 주진우 의원.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습니다. 검찰 시절에 한동훈, 주진우 검사들이 윤석열 검사를 대통령 만들었어요. 이 대통령까지 가면서 자기들끼리는 뭐 동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죽이라고 했단 말이죠. 한동훈을. 그런 거 보면은 윤석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진우 의원? 근데 죽이라고 했다고 하는 게 제가 김어준 씨 그 말씀하시는 거 제가 봤는데요. 사실 그게 사실관계로 확인된 게 못 아니에요. 믿으시는 건가요? 네, 그 말 자체는 저는 믿고 싶지 네, 않으시겠죠? 한동훈 대표 전화 받았던데. 아니, 그거는 그렇게 사실관계를 누군가의 제보를 받아서 그 제보 받은 사람이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건 법치주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어떤- 얘기하시라고. 어떤 네. 윤석열 대통령조차 지금은 뭐 내란 수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그 잘못했다는 것의 단죄조차도 잘못된 건 헌법제에 맞습니까? 거쳐서 근데? 확정되어야만 아니, 그게 윤석열 잘못된 건 법치주의고 맞나요? 그게 헌법 가치고 헌법의 틀 안에서 해야지 그게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그 것이다. 아니 본인이 검사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 소회를 물어봤는데 아이고 제가 다른 뭐 말을 만들었다고 하시네요. 하시면 네. 뭐 나중에 사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여기서 오늘 이렇게 나온 소감이라든지 혹은 앞으로 이제 개인적인 어떤 염원 같은 거를 5자로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누구부터? 네. 지금 민생이 어려운 게 사실은 그 환율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원달러 환율. 근데 환율이 왜 이렇게 높을까 봤더니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30원이 예. 이 대통령 내란 때문이다. 이게 한국은행 공식 발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파면이 민생. 자, 우리 김 의원님이 하실까요? 저희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정치적인 갈등이 이제 내전처럼 비춰지고 국민들이 서로 손깍질을 하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 진영도 뭐 분열이 좀 되어 있고 네. 국민 대통합 예. 지금 오늘 이제 윤석열 피의자 머그샷 찍고 음. 아마 정식으로 교정기간 수용됐는데요. 가서 이제 만날 분이 있죠. 그 조국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서 어미 훈계를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조국 만나. 예. 저는 또 하면 또 두 분께 야단맞을 것 같아요. 아니야. 아유, 뭐.
제가 항상 법치주의 중요시하면서 여야 균형, 정치적 중립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차례로 하겠습니다. 아, 예.